자, 그다음 방지 기술 파트입니다. 41번. 직경이 10마이크로미터인 입자의 침강 속도가 있고 그게 0.5cm/s. 같은 조성을 지닌 30마이크로미터 입자의 침강 속도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문제. 그런데 뭘 적용하라고 되어 있냐면 스토크스식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죠. 스토크스식에 의한 침강 속도는 Vg는 18 뮤의 dp의 제곱 rho p rho 그리고 중력가 속도 g. 그렇죠.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지금 주어진 인자가 두 가지만 주어졌죠. 직경 하나, 그 다음에 침강 속도 하나. 그래서 얘를 다시 써보면 이런 얘기야. 0.5는 10의 제곱에 나머지 것들 안 쓰는 것들은 뭐로 묶기로 합니까? K로 묶기로 하죠. 곱하기 K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푸실 때 방법은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일단 K 값을 여기서 구해내면 얘를 이항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VG 값이죠. 침강 속도 언제? 입자가 30마이크로미터 걸 찾는 거니까 이때는 30의 제곱 곱하기 K 값 얘를 넣어보는 거예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4.5cm/s가 나옵니다. 혹은 다른 방법으로 해서 0.5일 때 10의 제곱이에요. 0.5일 때, 그러니까 침강하는 속도가 0.5일 때 입자의 직경은 10의 제곱이었단 말이지. 이건일 때 내가 찾고자 하는 VG는 30의 제곱입니다. 라고 하면 이거 비례식에 의해서 얘하고 먼저 곱한 다음에 얘로 곱하고 그걸 나누면 VG 값도 찾아낼 수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엔 깔끔하게 구하는 건 얘가 조금 더 쉽게 구하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 문제 찾는 거. 그 다음에 42번. 원심력 지침 장치에 사용되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으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계 입경이라는 것은요 100%의 분리 한계 입경이라고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거랑 비교돼야지 되는 게 절단 입경이죠. 절단 입경은 50%의 분리 한계 입경을 가지고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1번 무관합니다. 분리 개수가 클수록 집진율은 증가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분리되는 개수, 어떤 걸 분리시켜야지 돼요? 기체의 흐름하고 그 기체에 포함되어 있는 입자들, 사이클론이니까 돌아가면서 원심력에 의해서 돌아가다가 밑에 원통부 하부에 의해서 거기서는 기체는 올라오고 입자는 떨궈내야지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분리계수라고 하는데 이 분리계수는 어떤 걸로 구할 수 있다? 원심력을 뭐로 나누는 거? 중력으로 나누는 거라고 할 수가 있다. 자, 우리 원심력은 얘도 힘이죠. 그래서 F는 MA로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MA. 마찬가지 중력도 힘이죠. MA.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구할 수 있는 거. 여기에 가속도는 뭘 말하냐면 선회하는 반경에 대한 속도, 유속 제곱. 얘는 중력과 속도 G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두 개 같으니까 질량의 단위는 같다고 보고 요거 두 개 지우고 나면 V2의 RG라고 하는 것이 뭐에 의한 거? 분리계수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분리계수가 크면 클수록 잘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니까 집진율은, 효율은 증가하는 거고요. 분리계수는 입자에 작용하는 원심력을 얘 지금 중력으로 나누고 있는데 관성력으로 나눈다고 돼 있죠. 잘못됐다는 얘기. 그래서 3번을 찾으시면 되는 얘기. 사이클론의 입자의 분리 속도는요 함진가스의 선회 속도에 비례하는 반면에 지금 선회하는 속도에 비례하고 있죠. V2RG니까 선회하는 속도에 비례하는 반면에 원통부의 반경에는 반비례합니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잘 찾아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이클론 우리 앞에서 배웠던 바에 의하면 이러한 구조였었죠. 입구가 있는데 얘는 지금 접선의 유입식을 설명하는 그림이었죠. 입구에 지금 들어가는 함진가스를 머금은 기체의 흐름은 원통에 4통을 끼고 들어가면서 회전합니다. 그렇죠? 들어갈 때는 시계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 들어가다가 올라올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해서 4통을 통해서 바깥으로 외부로 배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원통 하부에서 함진되었던 분진 덩어리들은 여기서 떨궈내고 나머지 가스 형태로만 바깥으로 배출이 되게끔 하는 형태가 사이클론 집진 장치였었죠. 자, 그래서 거기 특징들을 여러 가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이따가 한번 봐야지 되니까 이런 것들 원심력 집진 장치에 아까 봤던
그 접선 유입식 같은 경우에는 입구의 유속이 7에서 15m/s라는 거, 압력의 손실이 100에서 150mm H2O라는 거 정도 확인하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분리계수는 힘으로 표현하는 거고 V2의 RG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있었다는 거. 여기에 장점하고 단점이 존재하는데, 장점은 비중이 크고 굵은 분진을 처리하는데 용이하고요. 높은 집진율이 요구되지 않을 때 농도가 높은 분진 처리에 적합하고 비용 그렇게 크게 들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주 미세한 입자, 이거 한 집진 효율 85% 되는데 그렇다고 아주 미세한 걸 제거한다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중간 정도야. 미세 입자에 대한 집진 효율이 좀 낮은 편, 압력 손실이 비교적 높아서 동력 소비량이 좀 크다라는 거. 이 정도 정리하시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3번. 여과집진 장치에 사용되는 각종 여포제. 여과집진이라는 건 먼지를 결국은 무슨 필터 같은, 먼지 트랩 같은 거에다 잡아두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였죠. 그랬을 때 각가지 그 여포의 재료를, 여과제 재료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걸 선정하는 이유는 들어오는 가스들 중에 뭐 이런 것들, 폭발성, 점착성, 이런 먼지들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그 여포의 재료를 여러 가지를 써야지 된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거리가 먼 걸 찾으래요. 여포제의 종류는 산에 대한, 그러니까 처음에 있는 게, 앞에 있는 게 여포제의 종류,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게 산에 대한 저항, 그 다음에 최고 사용 온도를 찾게끔 돼 있거든요. 목면이 산에 대한 저항성이 양호하고 견딜 수 있는 온도가 150도래요. 일단 1번부터 틀렸죠. 목면은 산에 대한 저항성이 좀 약한 편이고 알칼리에는 조금 잘 견딥니다. 또한 150도, 이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면이지 않습니까? 불에 잘 탑니다. 그래서 80% 정도밖에 견딜 수가 없고, 비닐론, 오론 이런 것들 다 약간의 합성수지, 그러니까 플라스틱 계열인 거고, 글라스 파이버, 얘가 유리섬유죠. 가장 고온에 견디기 쉽고, 그래서 얘를 쓴다는 것 자체는 약간 고가긴 합니다만 고온의 폭발성이라든지 화재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얘를 사용한다는 거. 네, 그래서 정답 1번 찾으시면 되는 거. 44번. 쉽죠? 먼지 입경 측정을 직접 측정하는 거랑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거랑 분류할 때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얘 어떻게 외우시라? 표현은 직접적으로. 나한테 좋다, 내가 너 좋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 전부 다 직접적으로 표현해야지 알아듣기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표는 표준체 걸름법, 현은 현미경 측정법. 그러면 이 중에 누구? 표준체 측정법. 얘가 직접 측정하는 거고, 광산난, 관성 충돌, 액상 침강 하는 거 전부 다 간접으로 하는 거. 여기 하나 또 빠진 게 있죠? 공기투과법 같은 것들. 이것도 전부 다 간접으로 측정하는 겁니다. 공기투과법이 뭡니까? 먼지 같은 것들 어딘가에 여과지 위에다 올려놓고 위에서부터 혹은 아래에서부터 공기를 분사했을 때 걔가 그 먼지층을 통과하는 압력과 속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로 측정하려고 하는 것이 공기투과법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표준체 측정법이었다는 거. 그 다음 45번입니다. 흡착을 하는 장치가 있는데 그 장치 중에 가스의 유속을 크게 할 수도 있고요. 고체와 기체의 접촉을 크게 할 수 있대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향유로 접촉한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보이는 것처럼 향유로 접촉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주어진 조업 조건에 따른 조건의 변동이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유동층 장치인 거죠. 향유로 움직인다는 것에 사실은 포인트가 있는 건데, 우리가 흡착 장치를 세 가지로 분류할 때 고정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동층이 있고, 그 다음에 유동층이 있었죠. 하나 예를 들자면 고정층은 이런 거였잖아요. 여기에 처리돼야 할 가스를 집어넣으면 여기에 흡착제를 넣고요. 고정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흡착제를 넣고 처리되는 가스는 바깥으로 나가게끔 하려고 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이런 상태. 여기 이제 스팀 같은 것들도 있죠. 가열시키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흡착제의 어떤 이동이 있나요? 흡착제는 이동하지 않고 그곳에서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흡착제 마모 같은 것들이 잘 일어나기는 좀 힘들다고 보고 얘가 효율, 여기서 말하는 효율이라는 건 흡착되는 율, 흡착률이 조금 좋은 편인 거죠. 그 다음에 여과제 마모도 좀 잘 안 일어나고 흡착제죠. 흡착제의 마모. 제가 아까 여과제를 하다 보니까 흡착제의 손실도 조금 적은 편인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조건의 변동에 조금 유리한 편. 그러나 이런 흡착제를 재사용할 수 있나요? 재사용하기는 힘들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죠. 왜냐하면 흡착하고 걔네들을 탈착하고 열에 너무 많이 데이면 안 되니까 걔네들을 다시 뭐 어떻게 해줘요? 냉각해 줘야 되죠. 흡착하고 탈착하고 하고 냉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고정층으로 할 경우에는 실이 2개 이상으로 존재를 해야지 된다는 것과 시간이 조금 오래 소요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동층이라는 건 이런 거였죠. 내가 여기에 열을 가해서 스팀을 가해서 여기가 재생할 수 있는 부분, 재생이 가능한 부분, 그 다음에 여기로 폐가스를 처리해야 될 대상가스를 유입시키면 흡착을 하는 부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흡착하고 재생하고 하여서 마모되는, 그러니까 이 흡착제의 마모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재생력은 좋은 그런 것이 이동층인 거고, 이거 두 개를 혼합한 게 무엇이에요? 유동층인 거죠. 흡착제를 우리 아까 유동층 연소장치 배우신 적 있죠? 그런 것처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제 쌓아서 올린 상태에서 위로 공기 같은 거, 가스를 불어 올리면 거기에 있는 그 흡착제 같은 것들이 유동사의 역할처럼 해가지고 맞물려서 흡착시켜 처리하는 그런 장치를 유동층 흡착 장치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뭡니까? 유속도 크게 할 수 있고요. 고체와 기체 접촉을 크게 할 수 있습니다만 주어진 조업 조건에 따른 변경을 하기가 좀 힘든 상태가 되는 것이 유동층 흡착 장치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1번으로 찾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요. 중력 집진 장치에서 집진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업 조건. 자, 집진 장치는 효율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VGA, V 곱하기 LAH. 기억나시나요? 그렇다 보니까 침강하는 속도가 크면 클수록 효율은 좋아진다는 거. 입구에서부터 들어오는 중력 집진 장치의 속도는 느리면 느릴수록 효율이 좋다는 거. 장치의 길이는 길면 길수록 좋다는 거. 높이는 낮으면 낮을수록 효율이 좋다라는 거. 이걸 통해서 중력 집진 장치의 효율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1번에 침강실 내의 처리가스 유속을 느리게 하면 집진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대요. 얘를 느리게 하면 효율이 좋아지죠. 맞네요. 침강실의 높이는 낮게 하고요. 길이는 길게 한대요. 그러면 효율이 좋아지죠. 침강실의 입구의 폭을 작게 한대요. 들어오는 입구의 폭을 작게 하면 어떻게 돼? 원래 이렇게 들어오고 있던 곳에 얘를 줄이는 거예요. 이 폭을 이렇게 줄인다고요. 그러면 갑자기 유속이 빨라지죠. 맞습니까? 유속이 빨라진다는 얘기는 얘가 커진다는 얘기인 거니까 얘가 커지면 효율은 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잘못된 얘기. 향상시키는 조건이 아니라 저하시키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정답을 3번으로 찾으시면 되는 문제.